자, 이제 미국 축구 경기 필라델피아 대 이제 CF 몽레알. 자,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지금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면서 홈에서의 지금 수비도 굉장히 좀 단단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최근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이나 뭐 수비 쪽이나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을 만한 팀 중에 한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정에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홈과 달리 몽레알의 그런 원정 경기력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쪽에서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몽레알의 최근 좀 실점을 어느 정도 보면은, 몽레알은 지금 원정 기준 최근 지금 3경기 7실점으로 거의 매 경기 좀 멀티 실점 이상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승상 봤을 때 몽레알이 좀 많이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보다는 아무래도 빠르게 좀 전개를 하며 공격을 펼치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좀 필라델피아가 점유율은 좀 적게 가져가도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특히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 이제 역습이나 안 그러면은 중거리에 대한 대응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 루트에 어느 정도 좀 강점이 있는 필라델피아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필라델피아의 흐름을 굳이 끊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필라델피아 쪽 승을 보고 그 2.5 기준으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몽레알이 그래도 최근 원정에서는 매 경기마다 좀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2.5 기준은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필라델피아 쪽 승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290번 승, 그리고 2.5 오버는 그 프로토 기준으로 292번 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축구 한정 이렇게 번호까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대 이제 몽레알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이제 인터 마이애미 대 DC 유나이티드.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좀 리그 기준 4연패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 2경기에서는 유효 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뭐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공격 전개가 잘 되면서 그래도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꾸준히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다름 아닌 좀 공격 전개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터 마이애미와 좀 다르게 DC 유나이티드는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공격 전개가 좀 좋고 좀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조직력도 인터 마이애미보다 DC 유나이티드가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인터 마이애미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력, 상성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면은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DC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DC 유나이티드 쪽 역배승을 보고,
그리고 요거는 프랜스까지도 네, 역배승을 보니까 뭐 프랜스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DC 유나이티드 역배승은 284번 패. 그리고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285번 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DC 유나이티드 역배승, 그리고 프랜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뉴욕 이제 레드불스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자, 여기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저 어느 정도 네, 지금 미드피더 결장이 좀 큰 상황. 반면에 지금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레드불스라는 팀은 공격보다는 좀 많이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보여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점을 최소화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실리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지금 홈에서 뉴욕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 4경기 연속 무패 중으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4경기 패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최근에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정에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 뉴욕 레드불스 그리고 올랜도 시티를 비교했을 때는 서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뉴욕 이제 레드불스가 좀 홈에서는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뉴욕 레드불스는 이제 홈에서는 자기 이제 템포에 맞춰서 좀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올랜도 시티 역시 공격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템포가 빠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템포 자체가 썩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뉴욕 레드불스가 홈에서 경기력이 많이 좋다고는 하지만 올랜도 역시 지금 최근 경기력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레드불스 상대로 최근 3경기 전승을 거둔 만큼 상성상에서도 지금 올랜도 시티가 레드불스보다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요소들을 많이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레드불스 승 배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프로토 기준으로 한 1.6대 1.7대 네, 요 정도 사이를 좀 받았는데, 지금의 그런 올랜도 기세를 봤을 때는 요 배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충분히 요거는 뭐 올랜도 시티 쪽 사이드로 결과가 나올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는 저는 올랜도 시티 쪽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네, 언더 저득점 양상,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시티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그 번호를 한번 써보면은 올랜도 시티 프랜승은 288번 패, 그리고 무승부는 287번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89번 네, 승.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뉴욕 레드불스랑 올랜도 시티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시카고 경기.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인 상황이네요. 그쵸. 게다가 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외에도 주전 골키퍼와 어느 정도 좀 수비수들이 결장 의심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신시내티 굉장히 지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8연승으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공격에서 특히 좀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신시내티는 뭐 MLS에서 가장 강팀 중에 한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리그 1위를 네, 동부 리그 1위를 지금 기록 중이죠. 그리고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홈에서 공격 전개랑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도 수비 면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그쵸. 시카고도 그래도 나름 지금 패배하지 않고 굉장히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끈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다 볼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으면은 아무래도 점유보다는 좀 전개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템포가 빠르면은 그만큼 좀 공격 기회가 이제 서로에게 많이 날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 전개도 리그 내에서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신시내티든 시카고든 이제 홈에서 이긴 경기가 없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신시내티의 그런 홈 경기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이제 지금 시카고와 뭐 리그 기준으로 4경기 연속 무승부까지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신시내티 쪽 승을 보고, 그리고 핸디로 넘버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승에 마인승에 2.5 기준 오버.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신시내티 승은 278번 승, 그리고 마인승은 279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280번 패.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신시내티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FC 댈러스 대 이제 내슈빌의 경기네요.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댈러스 같은 경우 주전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인 상황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슈빌은 지금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3연승으로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공격력이 훨씬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약간 지난 시즌에 그런 내슈빌과 달리 이번 시즌은 많이 좀 공격 전개나 이런 게 좀 향상된 그런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댈러스는 지금 뭐 최근 3경기 2무 1패로 많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하나 코멘트를 적자면은 댈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정과 달리는 좀 홈에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경기력과 그리고 분위기만 봤을 때는 내슈빌이 더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 경기는 내슈빌 사이드를 보긴 해요. 자, 하지만 지금 홈에서의 그리고 댈러스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결과로 나면은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그냥 무자비 도전해보는 것도 배당 대비 나빠 보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내슈빌 쪽 프랜승을 보고, 그래도 댈러스가 홈에서 좋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한번 도전 경기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슈빌 프랜승에 그리고 고배당 도전으로 무승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내슈빌 프랜승은 297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96번 무,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슈빌 프랜승의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세너스 경기. 자, 일단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주축 공격수들이 대거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쵸.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결장 의심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히 이제 출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결장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공격수가 1명 결장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최악의 경기로 보여주고 있죠. 최근 5연패로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잘 안 돼요. 네, 콜로라도가. 그리고 골 결정력 역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콜로라도의 요런 답답한 공격 전개, 그리고 그 미흡한 그런 골 결정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주축 공격수들의 어느 정도 공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전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중거리에 좀 많이 의존을 해서 좀 뽀록골이라도 약간 좀 노리는 그런 모습도 좀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지금 현 상황의 콜로라도는 많이 믿기 힘든 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콜로라도가 지금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콜로라도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전개가 많이 좀 끊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빌드업이 지금 네 계속 끊기고, 그리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쇼패스, 네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전개면에서는 지금 콜로라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도 지금 뭐 콜로라도가 그나마 이제 세너스한테 어느 정도 좀 강점이 있는 모습은 좀 역습 전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한 세너스가 좀 약간 콜로라도 역습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를 딱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뭐 지금 현재 5연패 중인 그런 콜로라도를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좀 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세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세너스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너스 프랜승은 306번 대 패, 그리고 2.5 기준 5번은 307번 대 패.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세너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MLS 경기. 자, 밴쿠버 대 이제 캔자스시티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밴쿠버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가 지금 1명 결장, 그리고 캔자스 시티는 지금 주전 골키퍼가 지금 1명 결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캔자스 시티가 원래부터 뭐 기본적으로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긴 한데, 주전 골키퍼 그런 결장으로 인해서 최근에 더 수비 쪽에서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네,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이제 양 팀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기준 3연승으로 특히 좀 공격에 많이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캔자스 시티도 최근 이제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최근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요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또 홈에서 어느 정도 밴쿠버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캔자스 시티 그런 공격력도 어느 정도 많이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캔자스시티가 이제 원정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래도 지금 캔자스시티가 홈에서는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홈에 비해서 원정 경기력은 지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홈에서 득점력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경기력도 좋은 밴쿠버가 좀 캔자스시티에 비해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밴쿠버 쪽 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바. 그리고 밴쿠버 쪽 승은 317번 쪽 승. 그리고 햄무는 318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319번 패. 네, 이렇게 프로토 기준으로 번호, 네, 승패까지 알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네,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뭐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저는 이제 오늘 MLS까지 분석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